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시장이 또 요동을 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비트코인이 또 출렁거렸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뭐 울고 웃고 난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난 2일이죠. 이게 소셜 미디어에 이제 이 트루스 소셜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추천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이 여러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당시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올렸을 때 한 5개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리플, 솔리나, 그다음에 카르다노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일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떨어졌다가 한 7만 8천 달러에서 거의 9만 4천 달러 갔다가 또 좀 요동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세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난 1월 달 이제 취임을 하고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에 서명을 했었는데, 가상자산 관련된 정책을 검토할 여러 가지 실무 그룹을 신설을 해라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또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계속 지금 등락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의 전략적 비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네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 네네. 전략 비축이라는 게 있고 준비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전략 비축을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무슨 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발생한 것을 미리 대비한다라는 거죠.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혹은 공급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미리 이걸 쌓아둔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전략 비축의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히토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곡물도 마찬가지고 석유도 그렇죠. 이게 전략 비축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준비 자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러, 금, 그다음에 IMF에 우리가 특별 인출권 같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전략 비축을 두고 지금 설왕설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보유도 하고 비축도 한다는 의미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측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비축은 맞다. 그러니까 비축은 맞다. 비축은 맞냐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다시는 판매하지 않겠다. 네. 요까지는 맞는데, 이게 보유와 축적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축적의 의미는 계속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게 해진 게 맞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있었죠. 원유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원유 비축을 그때 시작을 했었고, 그때도 전략 비축의 개념으로 원유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말한 전략 비축의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비축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쟁여놓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쟁여놓겠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가상화폐를 어떻게 비축하겠다는 겁니까? 비축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미국 정부 재정난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죠.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가상화폐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난 2월 달 개념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한 20만 7,100여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가 한 27조 원에 해당되는 건데. 27조 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대부분 다 사이버 범죄에서 압수한 가상화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정부 재산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채도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는지 지금 그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앞으로 계속 정부 예산으로 이제 구입을 하고 추가로 사드리겠다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또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이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불투명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히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전략 중요 자원 보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기반 하에서
비축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가능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봤을 때 지금 상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이게 좀 가능성은 실현 불가능은 아니다. 지금 현재 지금 뭐 상하원을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미 공화당 의원에서 뭐 의원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비트코인 2024라는 뭐 법안도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런 법안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전략 중요 자원 보유법 측면에서는 추진력이 있어는 보인다라고 이제 느껴지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곧 이제 3월 7일이죠. 미국 시간. 미국 7일인데 이 가상자산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네네. 거기서 또 가격이 또 한 번 또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는 자기가 코인 대통령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도대체 왜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가상화폐에 꽂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한 4가지 정도로 네네. 뭐 이유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이유가 거예요. 많네요. 네. 네네. 첫 번째는 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달러 수요. 네. 그러니까를 좀 재창출하기 위한 수단. 지금 뭐 페트로 달러로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기축 달러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달러 패권인데 중국, 러시아, 지금 브라질 이런 브릭스 중심의 탈달러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조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달러를 올리기 위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무역 거래를 더 키워서 여전히 달러라는 수요를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채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채 해결을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8월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가상화폐로 지금 미국의 지금 35조 달러 부채를 지금 갚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은 뭐 불가능은 아니죠. 네. 세 번째가 지금 중국과 세 번째, 네 번째가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많은 게 지금 일본 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이 계속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국제 수혜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재정 재건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가상 자산이 아니겠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돈 많은 사람이 돈 빼고 싶은 사람들을 네네. 자극시켜 가서 돈을 많이 유출을 시키면 네. 중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마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스테이블 코인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강해지면 뭐 달러가 강해진다 이런 말도 있던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스테이블이란 말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코인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지금 우리가 장세를 보았지만 계속 이게 등락을 오르내립니다. 네네. 불확실성이 강한데 네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1코인.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 테더 코인이 뭐 대표적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자산에 연동된 일종의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게 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로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 같은 데는요.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미국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달러의 이런 뭐 지위를 계속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안화보다는 달러에 그 연동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한테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2021년부터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채굴하거나 심지어 거래하는 것도 불법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가상화폐의 진심이라고 하면 중국의 입장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이게 매우 제가 이야기할 때 미국이 지금 대중국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전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 국채 매도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원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 가상화폐의 방향성이었는데 이게 친가상화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왜냐하면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중국 현지를 가봐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올해 안에 아마 중국 정부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통해서 네. 이런 디지털 화폐, 아니, 우리가 말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매우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채굴 거래 금지, 전면 금지를 한 이유는 결국 이 불법 조직의 돈 세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치 비자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이 방법으로 중국을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도 그냥 가만둬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방향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여파가 크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제재를 하는, 이걸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이 중국의 이 부자들이 많은 돈을 이렇게 돈을 빼돌릴 거라는 거죠. 네.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분위기는 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아마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게 궁금한 게 도대체 중국은 비트코인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좀 전에 이제 미국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이제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만 7천 개가 좀 넘는데 네. 중국이 2위인데 중국이 한 19만 4천 개 정도. 그럼 뭐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네. 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원래 이 비트코인은 중국이 다 채굴하고 다 했던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네. 다 검증시켰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3위가 영국입니다. 네. 그다음 4위가 우리가 좀 전에 방송한 우크라이나도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4만 6천 개. 여기도 함의가 많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세계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보유한 비트코인이 총량이 한 53만 개 정도 됩니다. 네네. 53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미국이 20만 7천 개 정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것도 미국처럼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 한 19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런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압수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2019년도에 이 플러스 토큰 다단계 금융 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압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걸 가지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이 정책 변화도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된다. 네. 가격이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3월 4일인데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날짜가 오늘이 되어버렸어요. 네. 10 플러스 10이잖아요. 1 플러스 1도 아니고 관세를 오늘부터 10%를 추가로 올리겠다라고 대중 압박을 강화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먹고 딱 그날 3월 4일을 딱 지정한 건데요. 3월 4일은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양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네네. 첫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정치 협상의 정협이 있고 3월 5일 날 전인대가 열리는데 이 잔칫날 딱 맞춰서 때렸다는 거죠. 네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죄를 뿌린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펜타닐 부분에서 중국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25%였는데 그리고 2월 4일 날 여러분 한 달 전후 거슬러면 10% 그리고 또 10%. 그래서 네. 10 플러스 10불, 10%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뭐 부분에서는 뭐 난리가 났었죠. 이것도 이게 트루스 소셜에서 밝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도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뭐 유해 25% 관세 부과도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우 지금 뭐 정신이 없는 혼돈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격노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상무부랑 외교부랑 좀 나눠서 봐야 될 건데 외교부는 우리가 이미 뭐 세계에서 마약 퇴치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 상무부는 이제 이렇게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이제 부담만 커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합법적 건의를 위해서 뭐 WTO 제소뿐만 아니라 모든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뭐 천명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중국이 2018년도부터 미국산 농산물을 뭐 계속 뭐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줄여오고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결국 대두, 육류, 곡물, 이게 또 이 투표와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농산물하고 식품 쪽을 먼저 하는 이 대응,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뭐 당장 워렌 버핏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워렌 버핏은 여러분 잘 아시다 투자의 뭐 귀인, 뭐 달인이잖아요. 투자의 신이죠. 신이죠, 투자의 네네. 신이죠.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징벌적 관세는 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거다. 결국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말고 또 미국 내 여러 이제 이런 증권사 보고서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다 미국 경제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요, 이게 작년 2024년 1월 초에 미국의 좀 띵크탱크 역할을 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가경제연구국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1.0일 때 2018년부터 쭉 2023년도까지 미중 간의 무역 전쟁했을 때 실증 분석을 돌려본 결과 이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 것보다는 이게 미국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이 미국의 이런 관련된 보고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계속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들이죠. 네네. 그런데 이러한 대중 고관세 그 높은 관세 압박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지금 트럼프 2.0에서 지금 중국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무역이 위축이 되면 이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바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지금 이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EU산 뭐 수입품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관세를 하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국 수출도 많지만 뭐 중국 수출이 여전히 우리가 한국 수출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중국 수출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중국 수출이 한 1,330억 달러인데 그 중에 86% 이상이 다 중간재입니다. 네네. 반도체,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 뭐 무선 통신에 따른 원부자재 이런 중간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 자동차,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먹거리인데 바로 직격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원부자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미국에 이제 뭐 수요가 줄어드니까 중국의 생산이 감소하겠죠. 네네. 생산을 감소하면 한국에 수입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죠. 그럼 우리한테는 결국은 바로 수출 감소에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뭐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비중 자체가 굳이 이야기하면 한 17% 정도 가는데 네네.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지난 2월달 통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96억 달러. 네네. 그러니까 한 10개월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을 했는데 네. 갑자기 96억 달러, 1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또 전환을 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네. 다시 이제 그 가상화폐로 돌아와서 이렇게 가상화폐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가상화폐 지금 최근에 지금 막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네. 대통령의 이런 또 전략
비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한 3번째 정도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또 하면서 또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여러 개 등락을 하고 있고 3월 7일 날 또 이제 이런 가상 자산 또 정상회에서 또 거기에 따라 어떤 멘트를 하느냐에 또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인데 왜냐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이 가상자산 거래량이 일일 가상자산 거래량이 주식자산 거래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의 일일 거래량이 한 16조 원 됐는데 가상자산 가상화폐가 18조 원입니다. 어이구. 유일한 나라죠. 네네. 그만큼. 근데 유일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관 투자자나 법인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네네. 그럼 그 영향력은 그대로 이제 우리 타격이 클 거다. 네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로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그러면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뭐 가상자산에 기반을 한 ETF를 먼저 만들고 혹은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업무를 좀 부분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네. 등등의 여러 가지 좀 단계별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개인 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이 비대한 가상자산 시장을 갖고 있는 특유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좀 신중한 정부 차원의 이런 이 자산의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매우 크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